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딸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게만 살기를 바라며 키운 딸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맺은 인연이 끊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로서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책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위를 잘못 봤나?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친척들의 안타까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판단하는 듯한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어머니로서 당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필요한 법이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부모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던 순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던 그 순간, 혹은 괜히 화를 내고 후회했던 그 순간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딸의 이혼 앞에서 이토록 힘들어 할까요? 첫째, 우리 세대는 이혼을 실패로 여기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에게 딸의 이혼은 마치 인생의 낙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온 우리는 체면과 세간의 시선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딸에 대한 걱정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딸의 행복을 결혼의 성공으로만 판단하도록 배웠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딸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깨졌으니 마치 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딸아이가 결혼만 잘하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라고. 그래서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며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지금은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딸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픕니다. 딸이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딸의 이혼이 마치 나의 실패처럼,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는 법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졌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꿈꿨던 미래가 사라진 것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이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인 당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딸을 판단할 때 당신만은 딸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딸을 실패자로 볼 때 당신만은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때로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환경이 맞지 않아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씨앗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이 그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딸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잘못해서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도 만나고 헤어지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잔잔한 호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춥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그 모습이 흐려집니다. 그렇다고 호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잠들면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딸도 지금은 마음의 파도가 거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의 빛은 더욱 밝게 보입니다. 지금 딸이 겪는 어둠이 깊다면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더 밝은 빛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그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납니다. 낙엽을 떨어뜨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딸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은 1000개의 기도보다 값지다.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는 마음은 10,000개의 경전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이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2년 후, 그 딸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의 이혼을 수치로 여기고 딸을 멀리했습니다. 그 딸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모녀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선택,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미움으로 받아들이면 독이 되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약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새싹은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너무 딱딱하면 새싹은 죽고 맙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새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드러운 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딸을 너무 감싸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딸을 너무 따뜻하게 대하면 딸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폭풍우가 칠 때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딸에게 주는 사랑은 바로 그 뿌리가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강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딸이 울고 싶으면 울게 하십시오.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품 안에서 딸이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딸에게 쉴 곳을 주십시오.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더욱 차갑습니다. 딸은 세상과 싸우다 지칠 것입니다. 그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이 따뜻해야 딸은 다시 세상과 맞설 힘을 얻습니다. 셋째, 딸을 믿으십시오. 딸은 당신이 키운 아이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주면 딸도 자신을 믿게 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도 너무 힘듭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딸을 위로해야 하는데 저부터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불이 자신을 모두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딸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딸을 위로하되 자신도 위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좋은 어머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깊이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딸이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완벽한 결혼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씨앗은 당신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딸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딸의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당신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딸의 앞날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조건적인 환대 마이너스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다. 딸이 집 앞에 섰을 때 문을 여는 당신의 첫 표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놀란 표정, 어색한 표정, 안타까운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운 표정으로 딸을 맞이하십시오. 어서 와. 보고 싶었어. 단 6글자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혼에 대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딸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딸의 방은 그대로 두십시오. 딸이 쓰던 물건들을 치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딸에게 내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딸이 이 집의 식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드십시오.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음식은 말보다 강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10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딸이 무엇을 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당신의 집은 언제나 딸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방 한 칸이다. 상처받은 마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 없는 포옹 하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딸을 이렇게 맞이한다면 딸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버려도 엄마는 내 편이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경청의 힘 마이너스 말하지 말고 들어주기. 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조언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로 딸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딸이 울면 휴지를 건네주십시오. 딸이 화를 내면 화를 내게 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별로라고 했잖아. 이혼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지. 너무 슬퍼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듭니다. 딸은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십시오. 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울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라고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메아리를 만들지만 침묵은 공간을 만든다.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메아리가 아니라 그 고통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딸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딸은 당신이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딸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셋째, 일상의 회복 마이너스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 이혼 이후 딸의 일상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딸과 함께 작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나가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쬐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함께 요리를 하십시오.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리는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쉬게 됩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벼운 예능이나 드라마도 좋습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말에는 시장을 함께 가십시오. 사람들 사이를 걷고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맛있는 반찬을 사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이면 딸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큰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순간들도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행복한 인생도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라고 말입니다. 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빨래를 널면서 나누는 웃음, 함께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창밖 풍경. 이런 것들이 딸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딸은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 마이너스 새로운 가능성 보여주기. 딸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새 사람 만나야지, 일이라도 해야지, 이런 말들은 아직 이릅니다. 딸이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딸이 예전에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십시오. 배우고 싶어 했던 것, 가보고 싶어 했던 곳, 해보고 싶어 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꽃꽂이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내가 좋아하던 카페가 아직도 있더라.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좌한대. 함께 가볼까? 이런 작은 제안들을 해보십시오. 딸이 거부하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계속해서 작은 가능성들을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 딸이 엄마, 그거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딸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혼 후에 더 행복해진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동네 김씨네 딸도 이혼했는데 지금은 꽃집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사더라. TV에서 봤는데 이혼 후에 공부 다시 시작해서 대학 교수 된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딸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튼다. 지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딸의 미래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딸도 자신의 미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있는 그대로의 사랑 마이너스 조건 없는 인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혼했지만 내가 내 딸인 것은 변함없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십시오. 딸은 지금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신만은 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딸이 집에 있고 싶어 하면 있게 하십시오. 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충분히 쉬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아파할 시간을 주십시오.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이런 허락이 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빨리 일어서라고 재촉하지만
당신만은 딸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십시오.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대신해 주지 마십시오. 딸도 성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내 결정을 믿어. 무슨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딸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햇살이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딸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때까지, 딸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딸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색할 것 같아. 딸이 내 연락을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딸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엄마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를 걱정시킬까봐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딸에게 전화하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딸아, 엄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딸이 힘들어 한다면 들어주십시오. 딸이 괜찮다고 한다면 믿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말에 딸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음식은 가장 좋은 초대장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어색함도 녹아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셋째, 딸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따뜻한 양말 한 켤레 또는 손편지 한 장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이런 작은 표현들이 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딸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딸을 낳고 키운 어머니입니다. 딸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그 어머니, 딸이 울 때 달래주던 그 어머니, 딸의 첫걸음을 응원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그 어머니입니다. 딸의 나이가 얼마든,
딸이 무엇을 겪었든 당신은 여전히 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와서 뭐 어떻게, 이미 딸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전에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 10년 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제라도 엄마가 내 곁에 있어도 될까?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모녀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딸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딸은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엄마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말했다면 미안해. 엄마가 잘못 말했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짧은 안부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힘듭니다. 당신도 상처받았습니다. 당신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친구, 친척 또는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센터나 종교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딸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균형을 잡으십시오. 딸을 사랑하되 딸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딸을 도우되 딸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딸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딸을 존중하되 당신 자신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악기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딸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딸이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딸이 용기 있게 불행한 관계를 끝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딸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잘 살아와줘서 고마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어서 고마워. 이런 감사의 마음을 딸에게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주에는 딸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둘째 주에는 딸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딸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공감하며 들어주십시오. 넷째 주에는 딸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당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딸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딸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을, 딸이 엄마 고마워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고 소중합니다. 딸과 함께할 시간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회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보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과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딸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당신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딸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비싼 선물도 큰 돈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딸의 편이 되어주는 것,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딸이 쉴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더 깊은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하기를,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모녀가 함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딸 모두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